네, 지난주 국내 증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영향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지수 보면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소폭 내려가면서 26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나름 잘 버티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에서 반도체 AI 쪽에서 엔비디아 비롯해서 이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이쪽이 좀 약한데 그러면 다른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소폭 내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 더 많이 밀리죠. 3% 정도 내려갑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겠고요.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정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종목들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유한 양행이 거의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상승분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을 본다면 오늘 원전 섹터도 강한 것 같고 엔터 쪽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도 크래프톤 등등의 종목들 강합니다. 조선도 오늘 몰랐는데 상승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이나 기계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방산주 여전한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궁금한 쪽을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AI 반도체 쪽, 이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는 5% 정도 밀렸고요.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니까 상승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건가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쪽은 살아있는 섹터잖아요. 잠깐의 쉬어감인지 어차피 정해진 추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러면 또 한 번 기회로 활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세 개의 허들이 있죠. 일단 우리의 동시만기가 있고요. 미국도 그 다음날 동시만기죠. 그러니까 일정 구간으로 봤을 때 일단 동시만기라고 하는 허들이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수급 싸움이 좀 벌어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허들은 또 미국의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시장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이런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허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예민수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행사 이 컨퍼런스 자체가 과연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제시하면서 더 시장의 기대감을 증폭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줄 것인지 혹은 기존에 엔비디아를 담아왔던 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의 무언가를 보여줬으니까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줄 것인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한 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조정이 깊어지면 당연히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섣불리 신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보유하신 분들도 쉽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하시고 매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관망의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신규 매수도 아마 다음 주 GTC의 결과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런 관련주들은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관망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머니맵에서 체크해봤던 쪽입니다. 유한 양행이 될 텐데 그동안 HLB 시작으로 해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등등의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자 이외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또 매드팩토 이런 쪽도 강한 것 같고 유한 양행도 7% 정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전고점이었죠. 88,000원대 부근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데 이거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재료가 나와 있긴 한데 워낙 우리가 이 마일스톤 관련돼서 에로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조단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계약금도 얼마 안 되고 총 규모 자체도 2천억 단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중소형주들 혹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부를 수 없는 코스닥의 나름의 대형 바이오사들만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연중 전체로 봤을 때 국내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형 제약사들과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동아이스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나 한미약품처럼 올해 꽤 이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이상 관심권 안에 두고 여전히 접근해 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유한양행이 전고점에 도달할 거냐는 뭐 올해 내로 본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한양행도 여러 가지 그 신약 라인업들의 현실화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가 뭐 주가 정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쪽은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구조 조정의 시작. 워낙에 석유화학 쪽 업황이 안 좋은데 일단은 이쪽에서 뭐 구조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등등이 나온다면 주가 회복할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타이탄의 매각입니다. 업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LC 타이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사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결정되기 이전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 뉴스가 지금 롯데케미칼에만 나온 게 아니죠. LG화학도 LG화학을 이 시간에 언급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여수나 혹은 울산에 있는 그 산단의 지금 판매 매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처음에 LC 타이탄 매수했을 때 이걸 상장하면서 매수 가격의 거의 한 3배 정도를 받으면서 상장할 정도로 강한 어떤 모멘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연간 몇천억 단위의 흑자를 내던 회사가 이제 적자로 전환되는 양상, 그 다음에 중국의 수요가 뭐 이번에 부양책 같은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충격을 안고 구조조정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매수하자 뭐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어쨌든 신사업 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롯데건설과 엮여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 부담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면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을 여력은 있는가, 여러 가지 재무적 리스크를 쉽게 지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뭐 매각에 대한 설이 돌고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뭐 업황이 안 좋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여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 개선의 속도가 계속 뭐 증권사들이 예측 하회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중국이 이렇게 뭐 뚜렷한 부양책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부양책 쓴다고 해서 이쪽의 수요가 대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준비대응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유가에 따라서 납타 가격은 대부분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내 LCC 대표 3사의 스프레드는 계속 하향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주요 제품들 중에서 뭐 일부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일부 제품들의 가격 회복이 나타나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납타 가격 대비해서 제품 가격의 회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반전 시그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 과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회수해야 재무적 리스크도 덜면서 살아날 수 있는 구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재편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 보면서 좀 회복의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워낙에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차트만 보면 0.3배까지 떨어진 롯데케미칼의 PBR 배수는
거의 역대 저점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실패 확률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LC 타이탄을 매각할 때 좋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네. 상장할 때 4조 원 가량이었던 게 지금 현재 시총이 한 뭐 7천억 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1조 5천억인가에 매수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거 매각했을 때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부 얻는다고 해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PB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과연 제대로 적용한 PB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종목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LC타이탄을 좋은 가격에 혹은 좋은 가격은 아니더라도 정말 매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 가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0.5배도 안 되는 한 15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상정해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롯데케미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 상황이었고요. 지금 워낙에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일단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또 어떻게 될지도 추세 잘 체크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해성DS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만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랑 비슷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다시 봐도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바로 실적의 개선입니다.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올해부터는 좀 소폭이지만 개선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이 종목을 한 10월 달 정도에 말씀드리면서 3분기의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뭐 단기 반등을 시도하다가 4분기에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갔죠. 근데 이 종목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일단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쭉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리드 프레임도 조금씩은 뭐 성장한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리드 프레임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도 일단은 최소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건 패키지 관련된 이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용 이제 재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성장의 주요 핵심 요소였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지연되거나 DDR5의 일부분, 물량 부담이 나타나면서,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시황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다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지금 제시된 숫자가 아마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 자동차나 기타 리드 프레임은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산업 동장이 반도체 쪽에서 붙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기대했던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성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리드 프레임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가 좀 궁금한 게요. 자동차가 뭐 현대차, 기아 역대 최다 판매량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워낙에 전기차 쪽의 성장성 이런 또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반도체가 왜 늘어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서 그 전장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 숫자는 늘어나는 거고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은 그 반도체를 얻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의 숫자 자체가 증가하면 그 리드 프레임의 숫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연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리드 프레임의 성장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서 반도체의 숫자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장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DDR5를 비롯한 그다음에 반도체 그 패키지에 들어가는 그 밑단의 그 재료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기존의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도 지금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차 등 상관없이 전장 부품의 숫자가 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숫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MCU 이슈가 더 고급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캐시카우가 지켜주는 가운데 성장에 올해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반도체 함께 이제 수요 늘어나면서 시장 성장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바라보세요? 이게 전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고점을 단숨에 회복하기에는 네. 성장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성장 속도로는 전고점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B밸류도 지금 상단으로 올라온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최하단에서 레벨업을 한 이후에 하단 부근이고요. 그다음에 PE밸류도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실적을 거둔다면 지금 비교적 위쪽으로 올라온 밴드에서 중단 혹은 중하단 정도 부근에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밸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목표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을 넘었다가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4분기에 이제 악화된 실적을 보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주가가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번 10월 달에 잡았던 58,000원보다는 조금 높여 잡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주력 사업의 어떤 성장성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유지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DDR5와 반도체 패키지용 재료의 전반적인 수급이 AI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해성DS 목표 주가는 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다 풀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